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창업이 아니라 또 오랜만에 양도 양수에 대한 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신규 창업 문의도 많이 들어오지만 양도 양수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좀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치고, 또 전체적인 제가 이거 뭐 사기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 정도 매물을 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기간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예상 매출, 또 주변 분석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맨날 거의 매일이죠. 저는 뭐 할 게 없으니까요. 그 스터디 카페 매물도 양도 양수도 거의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뭐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을 컴퓨터로도 확인할 수 있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그런 매물들도 분석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양도 양수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개선하면 어떨까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매장에 어떤 가치를 높여서 나는 합리적인 권리금으로 또 다른 점주들에게 양도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먼저 일단 이 권리금이 가장 문제긴 한데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권리금을 기업의 가치죠. 이 권리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시설과 가구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매출이, 순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떨어질 필요는 없죠. 근데 말도 안 되게 권리금이 높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컨설팅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권리금 이 정도다, 이 업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론 그 업체를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그 업체도 좋은 매물을 이렇게 잘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잘하고 뭐 이렇게 분석 잘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좋은 분들께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면 그것도 그 업체의 능력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걸 그렇게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점주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해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런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봐요.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무슨 매물 분석 뭐 표 뭐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대충 뭐 상권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권리금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뭐 오픈한 지 몇 년 됐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누구나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검색해 보면 그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의 분석 능력이, 물론 이런 업체들은 스터디 카페를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하고 분식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분석 능력이 뛰어난가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물, 본인들이 컨설턴트라면 이 매물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몇 날 며칠 발품을 팔고 조사를 해야지 이 매물이 어떻다라는 그 결론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뭐 주변에 상권 분석도 없고, 그 매물의 경쟁, 그 주변 경쟁 업체의 뭐 어떠한 뭐 수요 분석이라든가 선호도 분석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분석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권리금이 왜 이렇게 측정됐는지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점주들한테 받아가지고 매출은 이렇더라,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매출은 뭐 연 평균 작년에 이랬고요, 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뭐 부가세 증명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점주님 매출 얼마였어요 라고 점주가 그냥 구라를 치든 솔직하게 말하든 그냥 그대로 적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이런 매물을 그분들에게 소개를 받아도 되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컨설턴팅 자료에는 이런 권리금이 1억이다, 뭐 5천이다 이러면 이거는 뭐 1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매출을 분석해보고 주변의 경쟁 업체들이나 상권이나 앞으로 이 인테리어나 이걸로 어떤 요런 거를 좀 더 전략화하고 차별화를 하면
1년 안에 이거 충분히 매출을 순수익으로 권리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 매출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좋은데, 그러면 수수료 내고 참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첫 번째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아쉬운 점은 그 컨설팅 업체들이 스터디 카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통찰력이 있는 것인가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막 붙이거나 상가에 이렇게 붙여거나, 또 스터디 카페를 다 전화 돌려서 이렇게 양도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런 분석 능력, 이 매물의 합리적인 분석 능력이 조금 아쉽고, 두 번째, 가장 아쉬운 점이죠. 수수료입니다. 제가 이 컨설턴팅 업체들의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최소 거의 몇백이 단위가 아니라 거의 1000에서 3000 이상. 제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점주가 생각하는 권리금과 이 컨설턴팅 업체가 제시하는 권리금, 세 가지만 일단 세 군데만 비교해 볼게요. 점주는 1000만원 권리금을 좀 받으면 된다. 끊겨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재난 문자가 오면 끊기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했냐면, 제가 업체 세 군데가 아니라 매물 세 군데를 점주가 생각하는 권리금과 업체가 제시했던 물건을 내놓은 권리금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1000만원 그 얘기했죠. 1000만원, 나는 1000만원 받으면 된다라고 했던 업체는 2000만원에 내놨더라고요. 점주가 생각하는 거에 2배를 내놓으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1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주는 6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겠다라고 했던 거는 8천만원에 나오고, 1억이면 받으면 된다라고 했던 거는 1억 3천에 나왔고, 그 다음에 1억 이상 넘어가면, 1억 한 5천, 2억 가까이 가면 수수료가 3천 이상 넘어가는 것도 수수료 빽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도대체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새로운 점주들에게 어떤 성공의 그런 창업의 스킬을 주길래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수수료를 챙겨가는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2, 3천씩 수수료 내면은 2, 3천 순수익으로 벌어들이려면 2, 3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양도하는 매물들이 순수익이 한 1000만 원씩 나오고 800, 900씩 나오는데 양도를 할 리는 만무할 거잖아요. 결국은 수수료 하려고 한 2, 3년 정도, 한 1년은 뼈 빠지게 순수익을 내야지 그나마 수수료 메꾸는 겁니다. 그런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양수한 업체, 뭘 비교하면 좋으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파트, 토지 이런 거 부동산 그 중개사들 있잖아요.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저는 떨어졌지만, 그런 공인중개사들도 수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전문적으로 이 부동산을 중개해 주는데, 중개 수수료도 수수료율도 많으면 0.9%, 0.5, 6%대인데, 이게 무슨 스터디 카페 양도 양수의 컨설팅비가 저는 중개 수수료인 것 같아요. 컨설팅 하는 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컨설턴팅이라기보다는 중개 수수료라고 봐야 돼요. 스터디 카페 양도 양수 중개 수수료도 정말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컨설팅을 잘하고 정말 분석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몇백은 받을 수 있다 치자. 그래도 근데 1000만원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매물을 내놓는 주인 입장에서야, 나는 내가 측정한 권리금 1억만 받으면 되지, 네가 1000만원을 붙여서 먹든 5천만원을 붙여서 먹든 내 통장에 1억만 입금시켜라, 문제 없어요. 근데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인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권리금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설턴팅 업체를 통해서, 컨설턴트를 통해서 양도 양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컨설턴트 매물이더라도 그렇게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을 컨설턴트 업체를 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을 좀 많이 낮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리금은 가능하면 그 매장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권리금을 내서 인수해서 그냥 인수해가지고 나는 뭐 그냥 대충 권리금 5천만 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장사하겠다. 쉽지 않아요. 권리금이 5천 원 정도 했으면 최소한 뭘 바꾸고 뭐라도 리모델링하고 어느 정도 리뉴얼 오픈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잘 보셔야 된다. 막 1, 2천만 원대의 매물을 가져왔으면 최소한 1, 2천만 원 정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 매물을 내놓는 점주들은 다 그럽니다. 내 매물이 정말 인테리어는 최고고요. 정말 성심성의껏 관리했고요. 정말 오픈 초기부터 내가 다 그거는 전국에 있는 수만 명 점주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 매장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꼭 매출을 볼 때는 진짜 부가가치에서 증명원에 이런 데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 그걸 딱 신뢰하시고 이거보다 높게 매출이 얘기한다 그러면 깎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이 얘기 하려고는 아닌데.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이 컨설팅 업체의 분석 능력과 컨설팅 능력이 과연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낼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두 번째, 이런 수수료 2, 3천만 원 더 내는 거 이거 좀 낮춰가지고 새롭게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어떨까. 중개 수수료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드릴 얘기는 양도양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